예, 안녕하십니까. 농부 황소입니다. 예, 오늘 제목에 당도 높이는 복숭아 가지치기 정지 전정 방법. 예, 복숭아 가지치기가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지치기 방법이 있을까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면은 당도를 높일까? 그런 방법이 있을까? 예, 있는지 없는지 제 얘기를 몇 가지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동계 전쟁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것이 보통 햇볕을 많이 받게 해라, 또 바람이 잘 통하게 하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여러분들도 이제 아마 많이 들어보실 줄로 압니다. 예, 복숭아가 달고 맛있는 것은 복숭아의 과일에 당도가 많이 당이 많이 저장되어 있다, 그런 뜻이겠죠. 네, 복숭아에 당을 많이 저장시키려면 이 당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그죠? 만들어야 되죠. 예, 복숭아는 다른 가수나 다른 채소나 모든 식물들이 그렇지만 강합성 작용을 합니다. 예, 여러분 다 아시죠? 너무 쉬워서 이것을 너무 막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강합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맛있는 복숭아를 만들기 위한 그 강합성 작용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 기초적이다 보니까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이 많은데, 오늘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합성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과 이산화탄소가 햇볕을 받아서 작용을 해서 포도당을 만들죠.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데 이 포도당이 키포인트입니다. 이 포도당이 복숭아 경우에는 나뭇잎의 녹말 형태로 저장되어 있다가 이것이 체관을 통해서 각 기관으로 전달이 되겠죠. 거기서 이제 에너지로 이렇게 사용되기도 하고, 남는 것은 특히 복숭아 그 과일에는 그 당으로서 이제 이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자, 이 당이 많이 저장이 되어야 복숭아의 당도가 올라가겠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복숭아의 당을 많이 저장하려면 포도당을 많이 만들어야 돼요. 포도당은 강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복숭아 나무가 강합성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햇볕. 자, 제 1요소가 햇볕인데 이 햇볕을 복숭아 나뭇잎이 잘 받으려면 그늘이 지면 안 되겠죠. 자, 강합성을 하는데 필요한 빛의 밝기가 4만 룩스라고 합니다. 4만 룩스일 때 강합성을 가장 많이 한대요. 한낮에 저 햇볕은 10만 룩스가 넘습니다. 그런데 흐린 날은 1000에서 8000 룩스밖에 안 나와요. 즉 흐린 날은 나뭇잎이 강합성을 많이 못합니다. 특히 비 오는 날, 비가 많이 오면은 복숭아가 싱겁다고 하죠. 수확철 바로 직전에 비가 막 이렇게 일주일 동안 오게 되면은 복숭아가 싱겁다 그래요. 그게 물이 많아서 그럴까요? 물론 물도 어느 정도 이제 작용을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 오는 날은 햇볕이 없잖아요. 햇볕이 없으니까 당연히 강합성을 못하거나 적게 한답니다. 그러면은 강합성을 못하거나 적게 하면은 포도당 형성이 덜 되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복숭아 나무는 나뭇잎이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가지치기를 해줘야 돼요. 지금은 이제 나뭇잎이 없으니까 어떻게 가지치기 할지 모르지만 나뭇잎이 생겼다, 그리고 또 새 가지가 나왔다, 그것을 상상하시면서 뒤에 있거나 옆에 있는 결가지에 그늘을 지게 만드는 그러한 가지들은 좀 솎아줄 필요가 있죠. 그것이 복숭아 나무가 햇볕을 많이 받게 하는 방법이고, 가지치기 할 때도 그러한 것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가지치기를 하시면은 보다 햇볕을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 예. 이 공기 중에는 이산화탄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다 빨아먹어서 바람도 안 통하고
이렇게 밀폐된 공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더 이상의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역시나 햇볕이 많고 물은 있어도 이산화탄소가 없으면은 강압성 작용을 못해요. 우리는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눈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어떤 중요성이나 그것들을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사람이 비닐봉지를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덮어 썼다고 칩시다. 밀폐되게 이렇게 비닐봉지를 덮어 썼으면은 뭐 몇 분간은 이 비닐봉지 안에 있는 사람은 산소를 이제 들어 마시니까 산소를 먹을 수 있지만, 이 산소를 먹고 코로 이산화탄소를 내뿜으면서 산소를 다 고갈시켰다가 봐요, 이 비닐봉지 안에. 그럼 사람은 더 이상 숨을 못 쉬고 질식해 죽겠죠. 마찬가지예요. 복숭아도 바람이 잘 통해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공급이 되어야 강압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정지 전쟁하실 때, 가지치기 하실 때 바람이 잘 통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나뭇잎이 없어서 그러한 것을 잘 알 수는 없지만, 특히 하계전쟁 시에 보면은 막 나뭇잎이 우거지고 바람이 잘 못하는 것을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 없는 도장지 같은 경우는 잘라서 바람이 잘 통하게 하고, 역시 또 햇볕을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것이랍니다. 이 가지치기, 이 정지전쟁은 겨울에만 하는 게 아니고 사철 다 해요. 보면은 뭐해요? 적심도 가지치기 일종이잖아요, 그죠? 물론 유인도 하고 하지만, 또 여름에는 하계전쟁, 수확전전쟁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럴 때도 주안점은 햇볕을 많이 받고 바람이 잘 통하게 해서 강압성이 많이 잘 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정지전쟁을 해 나간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물. 물은 뿌리를 통해서, 주관을 통해서, 주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나뭇잎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주지가 곧바르지 않고 꾸불꾸불 하거나 꺾여져 있거나 각도가 좀 이상하거나 하면은 물이 원활하게 위로 잘 안 올라가겠죠. 그러면은 주지가 이렇게 꽂아서 물이 잘 올라가는 경우랑, 가지가 꾸불꾸불해서 물이 잘 올라가지 않는 경우랑 강압성의 그 양이 틀려지겠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밭에도 보면은 노란색의 그 부목이 보이죠. 이 부목을 통해서 이 주지가 곱게 잘 뻗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 놓았습니다. 자, 이렇게 햇볕, 이산화탄소, 물, 요 세 가지가 잘 공급되도록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지전쟁을 해 나가시면은 보다 고농도의 당도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가수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하죠. 물론 자연 환경이 굉장히 더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조그만의 그 노력이 1브릭스, 2브릭스 당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 강압성은 가장 기초적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겨울철에 동계 전쟁 하실 때 그 강압성을 염두에 두고 전지 전쟁을 하시면은 보다 더 고품질, 고당도의 복숭아를 생산할 수가 있답니다. 근데 뭐 이것만 다 해놓으면은 반드시 뭐 고당도의 복숭아가 생산됩니까? 또 그건 또 아니겠죠. 그 추후적으로 또 해야 될 여러 가지 또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가온에 만약에 그 나무가 잘 자라도록 질소 비료를 뿌리잖아요. 근데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주게 되면은, 필요 이상의 질소 비료를 주게 되면은 당도가 떨어집니다. 왜냐하면은 포도당이 당으로 바뀌는 그 과정에서 이 질소는 당으로 가는 그 포도당을 단백질로 바꿔버려요. 포도당이 단백질로 이렇게 많이 가버리면 그만큼 당으로 가는 양이 적어지겠죠. 즉 질소는 당도를 높이는데 방해 요소입니다. 물론 나무를 키우는 데는 좋지만 당도를 높이는 데는 방해 요소이기 때문에 적정한 질소 비료 그 이상의 비료를 주는 것은 당도를 높이는 것에서는
액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질소 비료만 주고 이제 키운 복숭아들을 보면은 맛을 보면은 약간 밋밋한 그 미원 맛 나는 그런 걸 좀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질소를 너무 많이 주는 것도 당도를 높이는 데는 좀 방해 요소입니다. 또 그것 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온도도 참 중요한데 강압성을 가장 적절하게 잘 할 수 있는 온도는 너무 낮아도 안 되고 너무 높아도 안 돼요. 한 15도에서 한 25도 그 사이가 대략적으로 그 사이가 강압성을 가장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온도랍니다. 만약에 한여름에 35도 이상 되는 고온기가 발생되면은 급격하게 강압성을 하는 양이 줄어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는 뭐 가지치기하고 좀 상관이 없는 건데 한여름에 고온기에 막 이렇게 온도가 너무 높이 올라가면은 온도를 좀 낮춰줄 필요가 있어요. 1도만 낮춰줘도 그만큼 더 강압성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은 물을 가온에 물을 좀 뿌려서 가온 전체에 좀 기온을 1도나 2도 정도라도 좀 이렇게 낮추어 주면은 좋고요. 또 온도도 했고 또 물도 했고 햇볕도 했는데 자, 이 가수원 중에 이렇게 산 밑에 있는 이런 가수원이 또 복숭아 맛이 좋다고 해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이 호흡을 하잖아요. 밤에는 산소를 먹고 이산화탄소를 내뿜잖아요. 낮에는 이산화탄소를 먹고 산소를 내뿜잖아요. 저 강압성에서. 그런데 이제 밤에는 강압성을 안 하니까 그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많거든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을 타고 내려오는 이산화탄소가 복숭아 나무한테 이렇게 많이 가면은 그만큼 강압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당도가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산은 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커요. 밤에는 나무가 호흡을 할 때 물론 호흡은 낮에도 하지만 밤에 할 때 그 온도에 따라서 에너지가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배출되기도 하고 호흡이 억제되거나 하면 그 당이 가열에 또 축적되기도 하거든요. 그러한 사항들은 뭐 가지치기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좀 배제하기로 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지치기 할 때 강압성이 잘 되게 하라. 그것이 오늘 주안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도 복숭아 농사 열심히 지으시고요. 또 좋은 결실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 겨울은 오늘은 조금 추워졌는데 1월 달에는 굉장히 좀 날씨가 포근했어요. 이 포근하면은 분명히 올 여름에 병충해도 좀 아마 심하게 될 거고 복숭아 농사 짓는데 여러 가지 걸림돌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힘내시고 복숭아 농사 올해도 한번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